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결측치, 그리고 특이값, 그리고 데이터 정렬 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예제도, 실습도 다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하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다시 분리를 하든지 우리가 뭐 합치는 건 해봤잖아요. 그때 알바인드나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거 같이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이제 조작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서브셋은 우리가 이미 봤죠, 그죠? 서브셋은 우리가 조건에 맞는 뒤에 조건이 들어갔죠, 그죠? 얼마 이상, 얼마 초과 되는 그 조건에 맞는 행들의 값을 추출을 하는 게 바로 서브셋이 될 거고요. 스플릿은 우리가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분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죠. 보면 자, 아이리스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분리를 할 건데, 그죠? 열의 기준으로. 그래서 보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아이리스의 스페시즈입니다. 스페시즈는 아시다시피 품종입니다. 그죠? 품종. 세 개의 품종이 있었다. 그죠? 뭐 세토사, 버지니카, 버즈칼라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 세 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스플릿 분리를 해서 얘는 리스트 형태로 여기에 저장을 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P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세토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또 뒤에 보면 또 버지니카, 뭐 버지칼라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썸머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코드 내용을 뒤에 이어서 계속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뭡니까? 리스트 형태로 품종별로 세 개의 품종별로 나눠서 저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그죠? 한번 보죠. 그래서 SP를 찍어 출력해 보니까 세토사가 먼저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버지칼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버지니카가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스플릿으로 데이터셋을 분리하여 저장을 하게 되면 리스트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러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따로 빼낼 수도 있고 보기 좋게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머리 해서 그 스플릿 했던 그 내용을 서머리를 해보니까 아하 랭스 세 개로 분리가 되어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모드는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뭡니까? 이 랭스 다섯 개죠, 그죠? 다섯 개라는 것은 열을 의미하는데요. 세토사에도 다섯 개의 변수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리고 버지컬라에도 똑같이 다섯 개의 변수가 존재를 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썸머리의 요약 결과를 보게 되면 세 개의 데이터셋으로 분리가 되어졌으며 여기에서 이 랭스는 분리되어진 이 데이터셋, 그죠? 데이터 프레임,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열의 개수, 변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 SP는 리스트이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스플릿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함수가. 아시겠죠? 좀 유용하게 나중에 우리가 쓸 수도 있겠네요. 맞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 분리할 때 우리가 스플릿 메서드를 쓰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브셋이 나오는데요. 서브셋은 말씀드렸죠.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행들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토사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세토사 50개 있으니까 이렇게 50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세팔랭스, 이 세팔랭스가
7.5 이상이 되는 것들만 추출을 해서 뭐 행들을 집합을 시켜라 이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만 추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subset에서 이번에는 세팔랭스가 5.1 이상이고 엔드 조건 들어갔다. 그죠? 논리 연산자 둘 다 참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팔 위드스가 3.9 이상 되는 것들만 추출해서 나타내 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뭡니까? 자, 먼저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먼저 세팔랭스가 7.6 이상인 걸로 행을 딱 추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 셀렉트가 나왔네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낼 때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만 표식을 해달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팔랭스가 7.6 초과하는 행을 추출한 뒤에 그 다음에 페탈랭스와 페탈 위드스의 열값만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값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값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히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값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만 추출하고자 할 때는 뒤에다가 셀렉트를 이렇게 붙여줘서 추출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자, subset에서 세토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이리스에 7.5 이상 되는 애들, 그죠? 뭐가? 세팔랭스가. 그래서 요게 7.5 이상만 이렇게 나왔죠. 5개, 6개 행만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요 두 개의 값을 다 만족하는 거. 즉, 5.1 초가, 뭐가? 세팔랭스가, 그죠? 5.1 초가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세팔 위드스 얘가 전부 다 3.9 이상, 그죠? 맞나요? 그럼 4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7.6 뭐가 세팔랭스가 7.6인데 뭐 없네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셀렉트 했기 때문에 세팔랭스를 나타내지. 그죠? 나타내야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여튼 이러한 조건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값들을 이제 추출을 해낼 때 서브셋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앞에 배웠던 뭡니까? 그 서브셋 말고 이제 스플릿 함수도 우리가 이용을 하면 이제 적절히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분리를 하고 그 분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자, 섹션 05 해가지고 데이터 샘플링과 조합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다고 치죠.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해서 다 분석을 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바라볼 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데이터셋들이 도대체 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떠한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부 샘플링 하는 거죠. 그죠? 샘플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아 이거는 무슨 데이터인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샘플링을 조금 하죠. 그죠? 그러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샘플링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샘플링은 통계 용어죠. 통계 용어고 주어진 값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임의의 개수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좀 뭐 랜덤적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랜덤으로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법에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한번 뽑은 것은 다시 뽑을 수 있는 추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을 만약에 다시 도로 넣어서 원상복귀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구슬을 뽑는 경우가 이제 바로 복원 추출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은 것은 다시 뽑지 않는 추출이죠.
그래서 한번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복원 추출보다는 비복원 추출을 많이 쓰죠. 뭐 복권이라든지, 복권이 아니라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숫자 맞추는 거 그런 것들 할 때 맞죠? 그런 형태도 되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의미만 알고 있으면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샘플링이 필요한 경우의 예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너무 커서 데이터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 일부의 데이터만 샘플링하여 대략의 결과를, 정확한 결과 아닙니다. 그죠? 대략의 결과를 미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좀 시간이 없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시간이 많다면 다 분석하면 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코드로 한번 보면, 자, 얘는 1에서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가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샘플을 해요. 그래서 샘플 대상은 X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나왔죠. 10개를 뽑아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10개를 여기 100개 중에서 10개를 뽑아라. 그런데 뭡니까? 리플레이스 해서 폴스가 됐어요. 이 리플레이스는 우리가 폴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 비복원 추출을 의미합니다. 뽑은 거 다시 뽑지 마라 이 뜻입니다. 굿을 다시 넣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샘플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뽑을 때마다 달라져요. 뽑을 때마다 샘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맞죠? 이렇게 비복원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복원 추출을 하든 비복원 추출을 하든 간에 이거는 값은 계속 달라집니다. 샘플링이라는 게 임의로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샘플에서 아이리스 값 엔로우 150이다. 그죠? 150 중에서 150개의 행까지 중에서 사이즈 50개만 뽑아라. 뽑는데 비복원 추출이래요. 그죠? 그래서 아이리스 50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50개의 행을 이제 뽑은 걸 이제 넣었어요. 그죠? 다시.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50개가 나왔죠. 그죠? 50개가 나오고 헤드에서 일부 추출을 해본 거예요. 추출을 해보니까 이렇게 임의로 추출을 다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뽑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미 추출을 하였기에 그 결과는 매번 달라요. PC마다도 역시 다른 값을 줄 거예요. 맞죠? 뭐 당연한 얘기죠. 랜덤인 거죠. 랜덤. 뭐 어려운 코드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사이즈, 샘플링 할 때 사이즈와 리플레이스 요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셋시드가 있어요. 근데 이 셋시드가 등장하는 거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샘플링을 계속 했잖아요. 그죠? 샘플링을 할 때 샘플 함수를 계속 쓰니까 계속 다른 값들이 추출이 됐죠. 계속 다른 값들. 그런데 이 셋시드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 seed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종잣값이라고 해요. 종잣값.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샘플 함수는 앞서 보았듯이 매번 다른 값이 추출이 되어지죠.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 setSeed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에 여기 1을 주시든 100을 주시든 공통적으로 매개 변수를 똑같이 주시게 되면 동일한 값을 주게 되면 계속 샘플링 할 때 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이제 로또나 이런 것들 로또는 아니겠네요. 뭐 만약에 복권이다 뭐 이런 것들은 미리 딱 이제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딱 정해놓고 이제 동일한 값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한 개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랜덤으로 돌린다는 식으로 뭐 샘플링을 돌린다는 식으로 해서 맞으면 맞는 거고 그죠?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세 개의
결과는 다 달라요. 왜? 셋시드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밑에 거는 셋시드의 값이 종작 값이 전부 다 100이죠. 그러면 이게 세 개의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샘플링을 3개 한 건 다 틀렸어요. 하지만 셋시드 종작값을 100으로 다 설정을 한 것들은 어때요? 동일하죠.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셋시드는 종자 뿌리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셋시드 함수를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조합인데요. 데이터 조합은 콤비네이션의 약자죠. 콤비네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 글자 그대로 주어진 데이터 값들 중에서 몇 개씩 짝을 지어서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콤비네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OMBN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콤비네이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1호에서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1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이제 이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세 개씩 짝지어서 출력을 해라. 세 개를 뽑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죠. 결과를 보니까 1, 2, 3 한번, 1, 2, 4 한번, 그리고 1, 2, 5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을 기준으로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를 지금 다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3, 4, 1, 3, 5, 그리고 1, 4, 3, 그 다음에 뭐 1, 4, 5,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세 개씩 조합을 해서 이제 추출하는 데이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는 자, 요렇게 5개의 뭐죠? 색상이죠. 색상을 이렇게 넣고 자, 요 변수에다가 자, 콤비네이션을 호출해서 X와 그리고 2 X의 원소 중에서 두 개씩 뽑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뒤에서 보면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자, n 컬럼이래요. 컬럼. 맞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컴이에요. 얘 n 컬럼. 그래서 이제 컬럼이 몇 개씩 나오겠죠. 그죠? 나오면 그만큼 얘는 돌면서 이 열 값을 찍겠죠. 조합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면 이 5개를 넣고 자, 콤비네이션을 하는데 두 개를 짝지어서 이제 뽑는 조합이 됐죠. 그래서 컴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먼저 레드로 그린, 레드, 그린, 뭡니까? 블루, 블랙, 화이트 쭉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린으로 블루, 블랙, 화이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루로 이제 블랙, 화이트, 화이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형태로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개씩 짝지어서 나온 거예요. 경우의 수를. 맞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거 뭡니까? cat 출력을 해라. come 해서 come에 여기에 뭐죠? 이게 열 값이죠. 그죠? 열 값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을 열 값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red green 레드 그린 맞죠? 그 다음에 레드 블루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데이터를 콤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을 지어 가지고 이제 세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줘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데이터 값들이 이제 조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뽑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콤비네이션 함수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크게 이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해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로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말이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집계 한번 볼까요? 아, 요거는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가, 뭐, 요까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요까지 이론은 마무리 하고요. 요까지 샘플링과 조합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 그거는 요까지 일단 이론을 하나 끊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론을, 저거는 마지막 이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양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쭉 보면 데이터 분리를 할 때는 스플릿과 서브셋이 있었다. 그죠? 스플릿은 리스트 형태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스플릿을 내서 이제 서머리를 치면 리스트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서브셋은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의 행들, 그죠? 스플릿은 열이었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샘플링 할 때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 샘플해서 사이즈와 리플레이스, 그죠? 요거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seed, 그죠? 똑같은 값이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주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seed 값, 종자 값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 그죠? combination. 이거는 우리가 범위를 주고 숫자를 데이터를 주고 그끼리에 이제 경우의 수에 맞게끔 세 개면 세 개, 혹은 두 개면 두 개, 이런 형태로 짝을 지어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뭐다? 그죠? 콤비네이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샘플링과 조화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맞습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